오늘 보여드릴 데모는 인터사이트입니다. 시스코 인터사이트는 클라우드 기반의 관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관리 솔루션은 시스코 클라우드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고객님들의 장비들을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사이트에 등록을 하셔서 위치가 어디에 있든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사이트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하나의 페이지에서 그 모든 장비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뭐 그 위치가 한국일 수도 있고요, 외국에 있는 지사에 있는 장비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건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연결만 가능하시다면 모두 등록해서 하나의 화면에서 모든 장비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사이트에 직접 로그인을 해서 인터사이트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인터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 대시보드 화면이 보입니다. 이 대시보드 화면은 기본적인 오버뷰 성격의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인터사이트는 시스코의 UCS 서버뿐만이 아니고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시보드에 보시면 서버의 상태 정보 뿐만 아니고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의 상태 정보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벤토리 정보들도 보이시죠? 즉 UCS의 B 시리즈 블레이드 서버가 몇 대고, 그 다음에 하이퍼플렉스 노드가 몇 대고, 그 다음에 C 시리즈 렉 서버가 몇 대고, 이런 인벤토리 정보들도 하이 레벨한 정보들도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에 대한 인벤토리 정보들도 지금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인터사이트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노드 수는 41개의 노드, 그 다음에 이 통합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은 컨버지드 노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CPU, 메모리, 스토리지까지 다 하나의 노드에 들어있는 컨버지드 노드, 그 다음에 컴퓨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스토리지가 제외되어 있는 CPU하고 메모리 리소스만 갖고 있는 컴퓨트 온리 노드를 설명하고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대시보드에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시면, 실제로 각각의 서버나 각각의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에 관련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은 왼쪽에 있는 서버 탭 혹은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 탭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 탭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인터사이트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개의 클러스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 9개 정도의 클러스터가 지금 등록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상태 정보, 이 클러스터가 현재 건강한 상태인지 아니면 뭐 장애가 나 있는 상태인지, 이런 간단한 상태 정보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퍼플렉스의 버전 4.0, 2.6, 3.0, 3.5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버전들이 지금 함께 지금 등록돼서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하이퍼바이저의 버전, 즉 여기서는 지금 ESXi 하이퍼바이저가 어떤 버전으로 그 클러스터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스토리지 관련된 정보들도, 스토리지 용량은 현재 몇 회라고, 그 중에 한 몇 %가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률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스토리지 최적화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압축하고 중복 제거를 통해서 얼마나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비율을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 수준에서의 정보들을 보신 거고요. 그렇다면 각각의 클러스터에 들어갔을 때 노드 수준에서의 정보들은 어떤 걸 확인할 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RTP HX 클러스터라는 클러스터 아래에는 노드들이 총 6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노드를 제가 클릭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드 레벨로 들어오시게 되면 그 서버 노드가 갖고 있는 그 정보들을 처음에는 비주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버 전면부가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8개의 디스크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8개의 디스크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상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도를 클릭해 보시면 이 시스템의 내부에 대한 파트에 대한 그 상태 정보도 쉽게 한눈으로 비주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후면에도 파워 서플라이나 아니면 그 설치되어 있는 아답터 같은 경우에도 그 상태 정보를 쉽게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원하시면 인벤토리를 클릭해 보시면 메모리는 어떤 용량의 메모리가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답터는 어떤 종류의 아답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스토리지 컨트롤러 이런 것들도 다 실제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인벤토리 정보뿐만이 아니고 여기 HCL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이 HCL은 하드웨어 컴패터빌리티 리스트의 약자인데요. 즉 UCS 매니저가 갖고 있는 그 버전, 그리고 하드웨어 모델, 그리고 그 하드웨어에 설치되어 있는 각각의 아답터에 대한 펌웨어 이런 것들을 서로 호환성을 확인해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HCL 기능이 없다고 하시면 이런 것들을 다 매뉴얼하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UCS 버전은 뭐고 서버 모델은 뭐고 거기에 어떤 파트가 설치되어 있고 그 파트에 필요한 펌웨어 버전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매뉴얼하게 확인을 하셔서 체크를 하시고 실제로 업데이트를 하시거나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 HCL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자동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만약에 호환성에 문제가 있을 만한 그런 요건이 발생하면 이렇게 지금 워닝 메시지를 이제 띄워주기 때문에 관리자께서는 이 워닝 메시지를 보고 여기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확인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럼 권장되는 펌웨어 드라이버 혹은 뭐 권장되는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겠죠. 그런 것들은 여기 권장 드라이버 가져오기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게 되면 OS는 어떤 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OS의 버전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그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아답터들을 혹은 파트들을 자동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아답터마다 필요한 드라이버들에 대한 권장 드라이버 버전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버 ISO 다운로드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 해당 권장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직접 리다이렉션 해주게 됩니다. 네, 이 HCL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운영 환경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버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디스크가 장애가 났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태 정보는 헬시에서 다른 상태로 워닝이나 아니면 크리티컬 이런 상태로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피컬하게는 이 전면부 그래픽에서 특정 하드디스크가 색깔이 변해서 워닝 메시지를 아마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장애가 발생됐다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로 하시는 부분이 실제로 서버에 접속해서 어떤 장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시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작업을 클릭하시게 되면 KVM 시작, UCS 매니저 실행, 그리고 텍 케이스 열기 이렇게 세 가지의 액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즉 KVM 시작하게 되면 직접 서버에 들어가셔서 상태를 확인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이 KVM을 시작하셔서 직접 서버에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UCS 매니저를 실행하셔서 UCS 매니저 단에서 어떤 로그를 확인하신다든가 아니면 장애 상태를 확인하신다든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장애를 확인하신 후에 실제로 그 장애에 대한 이제 대응이 시스코 태그로부터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제 태그 케이스 열기를 클릭할 수가 있는 거죠. 태그 케이스 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서 태그 케이스를 오픈하는 웹사이트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태그 케이스를 열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의 차이점은 실제로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태그 케이스를 여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태그 서포트 파일이 케이스에 어태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케이스를 오픈하시게 되면 그 장애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태그 엔지니어가 요청하시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파일 형태로 이제 다운을 받으셔서 시스코 태그에 이제 제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없으시고 자동적으로 그런 파일들이 태그 케이스에 어태치가 되기 때문에 장애를 해결할 때 그만큼 시간을 또 줄이실 수도 있고 그런 수동적인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스킵하고 바로 이제 장애에 대한 분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은 원격에 있는 하이퍼플렉스를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설치 배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정책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하이퍼플렉스 정책을 사전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이퍼플렉스 정책에는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위에 하이퍼플렉스 정책 생성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실제로 이 하이퍼플렉스 관련된 정책 정보, DNS, NTP 정보, IP 정보, vCenter 정보,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스토리지 정보 이런 정보들을 사전에 정의를 하시게 되고 이 사전에 정의된 정보를 사용해서 실제로 하이퍼플렉스 장비가 원격 사이트에 shipping이 되었을 때 이 정보를 사용해서 원격에서 하이퍼플렉스를 설치하고 배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그 기능이라고 하면 실제로 서버 단위 혹은 클러스터 단위로 그 시스템의 태깅 정보를 입력을 해서 관리하실 때 좀 더 쉽게 검색을 하시고 분류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를 제가 선택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맨 아래 태그라는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에는 태그가 없는 상태인데요. 관리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서 태그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태그는 키 값 형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클러스터의 위치는 서울 센터고 엔터 치면 이 태그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업무는 ERP 업무에 해당되는 클러스터고 환경은 개발 환경이다. 이렇게 태그를 추가하시게 되면 이제 태그가 3개의 태그가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클러스터에 태그 정보까지 추가가 돼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서울센터에 있는 위치를 선택하시고 서울센터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확인하시고 싶다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현재로서는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 하나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확인이 되고 혹은 서울센터에 있는 장비 중에서 업무가 ERP인 시스템만 분류를 하겠다라고 추가를 하시게 되면 역시나 여기 보면 업무가 ERP이고 위치가 서울센터인 그 해당 장비들만 분류가 돼서 좀 더 관리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